새로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한국의 무한 영광을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예상입니다. 애국가는 멜로디에 따라서
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교육분양을 제가 낭독해 보겠습니다. 국민교육훈장. 우리는 민족 지붕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나는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는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는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생산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려박은 삼구상교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은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곧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다음 순서를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준비위원 및 주요 참석자 소개를 문천모임 송영인 상임대표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영인입니다. 140여 년 만에 그러니까 기상청이 기상 일기예보를 측정한 이후 가장 가뭄이 심각한 그런 한 해였는데 마치 대한민국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시는 여러분들이 간절한 국회 개혁 촉구를 바라는 그런 뜻깊은 날을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자발적으로 신문에 6월 16일 날 국회개혁 촉구 범국민운동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겠다는 그러한 광고를 보시고 오신 분들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전화상으로는 정부가 프레스센터에 크게 왜 안 하느냐, 패밀리 얘기가 다 많아. 참 입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요게 좌석이 130석입니다. 그래도 여기만 차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한글회관에 이 뜻깊은 한글회관을 택해가지고 오늘 모임을 갖게 된 겁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참석하시는 분을 다가 대한민국을 진정 사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누구누구를 택해서 말씀드리기 못하고 몇 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조국 근대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5.16 혁명으로 대한민국을 이처럼 이끌어주신 장경순 자유수호 총재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부정부패 척결 부패 추방 시민연합의 윤영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옆으로는 대한민국의 정말 호국불교의
유능한 증인이며 지도자이신 법철 스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대한민국 정우회 최동섭 회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한 분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천만 실향민 중앙협의회 사다법인 실향민 중앙협의회 회장이신 최병렬 회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전직 협의회 사무총장 이현수 회장님, 사무총장 나옵니다. 이어서 경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2014년 10월에 헌법재판소가 인구 편차에 의한 국회의원의 국회의원 지역구가 잘못됐다는 위헌 판결을 내가지고 내년 4월부터는 인구 편차가 2분의 1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 지역구 조정을 하고 있는데, 심상정이라는 정의당 그 국회의원이 여자가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 수를 360명으로 늘리자는 입법청원서를 국회 민원실에 접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메르스라는 사실 감기죠. 중동 감기 때문에 나라가 온통 시끄러워요. 그런데 내년 4월에 총선을 앞두고는 국회의원 이 조정이 돼야 되는데, 대한민국 헌법 41조 2항에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정족수는 200명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헌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200명 이상 지금 300명으로 하는데, 이거는 국회의원들의 지네들 바꿀 수를 늘린 겁니다. 그러면 심상정이가 국회 민원실에 입법청원을 360명으로 늘려놨는데, 문재인이라는 새천년인지 흥천년 그 대표라는 자가 400명으로 늘리면 좋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정신 나가는 놈들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항의가 많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농담을 했다. 대한민국이 농담거리니까 이게. 이래서 이거를 보고 이건 아니다, 우리 국민들이 여기서 각성해야 된다 해서 대한민국의 국회를 개혁하는 이러한 운동을 전개하지 않으면 그냥 얼떨결에 국민의 세금이 날아가는 심상정이가 입법청원을 낸 360명으로 늘지 않느냐, 이러한 걱정을 하게 돼서 사실 이러한 모임을 가지려고 5월 28일 날 조선문화일보에 광고를 냈어요. 그랬더니 약 한 300여 명이 전국적으로 전화가 오셔가지고 이거를 더 강력하게 전개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얘기가 뭐냐면, 왜 사무실 전화번호와 사무실에 주소를 안 써느냐, 당신들이 무슨 광고를 해가지고 돈이나 벌려고 하는 그러한 그 사기꾼 같은 행동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걱정스러워서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6월 16일날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복사한 대한민국 국회 개혁 촉구 국민운동을 전개한다는 광고를 조선과 문화에 다시 내면서 전화번호와 주소 이거를 게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걸 할 때는 최소한 우리 여기 모이신 나라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이런 애국 시민들이 다수가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걸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 슬로건이 뭐냐면,
10,000원씩 10,000명만 동참한다면 1억 원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조선일보와 문화일보에 광고를 냈는데 1,000만 원입니다. 그럼 충분히 5-6번을 내고 또 여러분들이 직접 국회 앞에 가서 국회 개혁을 촉구하는 범시민적 시위를 전개한다면 국회의원들이 각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입으로 떠드는 사람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진정한 행동으로 움직이는 애국자는 여기 보이신 100여 명밖에 없구나. 그런 안타까움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애국하는 데에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입으로 떠드는 애국자 있습니다. 나라 망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다. 두 번째는 오늘같이 이렇게 참여하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애국행위. 마지막 3번째는 뭐냐? 내가 시간이 없고 또 행동하는데 자기가 그 몸의 신체적인 문제나 이런 게 있을 땐 경제적 지원으로 활동의 활성화를 기여하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광고에 보면 대한민국 지킴이 민초들 모임 가로 열고 정원치라는 제 아르티족이 친구가 현찰을 지금까지 1억 한 6천만 원을 냈습니다. 1억 6천만 원 현찰인 게 재벌이 낸 게 아니라 일개 친구가 우리 그 개인이 이래서 그동안에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조선동화 문화에 그렇게 가면서 약 한 40회에 걸쳐서 광고를 했어요. 많이 했죠. 그 광고비만 약 한 4억 정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4억 정도의 1억 6천만 원을 그 한 친구가 냈고 이번에 광고를 내니까 약 한 360만 원 지원금이 들어왔어요. 후원금이. 그러면 광고로 1,0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360만 원 가지고 광고를 낼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 그 진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고 애국행위하는 정 의장이 9월 초에 9월 1일날 정기국회 때 우리 애국시민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허가 집회 시위가 안 되니까 거리 행진을 하려고 그러면 등산 조끼를 1,000벌을 내겠다. 그래서 지금 1,000벌을 예약을 했어요. 근데 지금 1,000명이 모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대한민국은 영원히 개똥 같은 국회의원들 때문에 나라가 망해도 고칠 수 없구나 하는 애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오신 그대로를 주변에 전파를 시켜주셔서 자발적인 동참이 없이는 대한민국의 국회개혁은 물 건너가는 그런 행동밖에 안 된다. 이거를 인정을 해주시고 오늘 여기에는 이 집회 현 내용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저 TV 중계되고 있습니다. 저기는 LPN이라고 로컬 파워 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실시간 중계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애국적 행위로 참여하고 동참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잘못된 국회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러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그 결과 보고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은
5월 28일, 6월 16일 조선문화일보에 강권한데 대체적인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제목에 얘기하면 초등학교 학급 자취에만도 못한 이런 대한민국 국회에 썩어빠진 인간들을 개조해야 된다는 내용을 빗들여서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무직한 상무정치를 타파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발전할 수 없다. 발전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국회, 나라를 망치는 국회 의원들이 만들었다는 국회 선진화법, 대한민국의 국법인 헌법을 정하려 가면서 만든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 후진화법이요, 국회 식물법이요, 나라를 망치는 망국법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서 광고를 여러분들에게 냈던 겁니다. 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있다면 조끼 첨보를 입을 사람만이라도 있다면 9월 1일 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8월 20일경에 광고비를 또 대주겠다고 그래서 조끼하고 그걸 가지고 해서 만약 참여 못하면 대한민국 그만이고, 안 그렇습니까? 돈 되겠다는 애국활동을 하겠다는 그러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것을 실천하겠다는데 실천에 응하지 않는 국민이 따라주지 않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미리 예고를 드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여론기관에 여론조사를 의뢰해가지고 발표하는 겁니다. 이건 왜냐하면 문재인이가 이양구 총리 청문회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차라리 청문회를 하지 말고 국민 여론조사로 하자. 문재인이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조사기관 조선군대나 공식적으로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발표하는 겁니다. 그럼 문재인 네가 얘기하고 네가 지켜라 하고 우리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의도의 새누리당과 새천년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조끼를 입고 국회 개혁을 촉구하는 여의도 대로 거리 행진을 전개하면서 국민들의 호응을 받고 작성을 촉구하는 그것이 두 번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려면 행동으로 직접 움직여주는 애국심인가, 또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10,000원이 10,000명이면 1억 원이 모일 수 있다 라는 것이 실현이 될 수 있다면 저는 틀림없이 대한민국의 국회는 개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10,000명만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운동을 여러분들이 지금 나가서 한 사람이 10명씩 10명이 또 나가서 10명씩 하면 3단계 내지 4단계 가면 나가도 10,000명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하고, 저희가 오늘은 이 국회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세 분의 연사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는 약 한 5분 내지 7분, 길면 7분은 무조건 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 국회 개혁을 촉구하는
운동을 어떻게 전개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6분만 표창순으로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해서 그런 시간을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장소가 무조건 5시면 나가야 됩니다. 다음 또 집회가 돼요. 여기 싸요. 경비가 적게 들어서 여기 한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최초로, 제일 먼저, 우리 아까 소개 올린, 장경순 전 대부의장, 또 조국 군대의 5.16 혁명의 주역이신 장경순 총재께서, 차일수 총재께서, 열악한 축사를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윤영 부출연 교수님의 국회 개혁을 촉구하는 내용, 또 법철 스님의 말씀, 이렇게 세 분을 한 주에 자유 토론으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재님. 어저께 나보고 공기가 이 모임이 있으니까 와서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시간 좀 주어가지고 이 얘기를 하려면은 아주 증거를 잘 사고났고 그 귀중한 시간에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쉽게 있어서 내가 너무너무 바쁜 사람이다 나도 모른다 하는데 내가 여기 오신 여러분 우리나라 참 우리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성공을 그냥 확실히 합니다. 나는 아까 잠깐 소개 말씀드렸습니다. 박 대통령하고 행동을 같이 하고 박 대통령이 돌아가시면 지금 정부를 떠났습니다. 5대, 6대, 7대, 8대, 9대, 10대, 5선을 했는데 저기는 떠나버렸어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제발 좀 나 좀 도와주시오. 나는 좀 나 할 일 다 한 것 같소. 나를 붙잡지 마시오. 나는 갑니다. 그리고 내가 제주도 가서 6년 살다가 이제 헌조회가 망하게 돼가지고 나보고 이것을 꼭 좀 신경을 해달라고 해서 내가 제주도에서 이 헌조회가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올라와서 그걸 해결을 하고 또 비용이 있으려고 했는데 2002년 3월 달에 내가 미국을 갔더니 그 안규명 대령이라고 하는 분이 와서 큰일 났습니다. 왜요? 우리나라 공산화될 수밖에 없답니다. 그냥 껄껄 웃으면서 여보 우리나라가 어떻게 공산화됩니까? 그러니까 그 안규명 대령이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이걸 꼭 돌아가셔서 읽어봐 주세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 유인물을 읽어봤더니 정말로 큰일 났어요. 왜? 월남이 5%의 공산당선이 넘어갔답니다. 5%. 그런데 우리나라는 9.7%. 그때 당시에 월남 대통령 키우는 철저한 반공주의자도 알려진 사람인데도 넘어갔는데 우리나라는 영국문자인 김대중이가 대통령을 하니 어떻게 우리나라가 공산화될 수 있습니까?
그 말을 보니까 막 가슴이 뛰어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미국 가면은 아무리 빨려도 한다는 거입니다. 내 따라야 될 너희 있어요. 집사람 보고 나오고 이제 늙었으니까 지들이 무시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영주권을 받아가지고 지들이 무시고 해달라. 그래서 야 이놈아, 내가 왜 미국 가서 살아? 안 살아요. 내가 1년에 한두 번 미국을 찾아보러 갈 거야. 그런데 내년이니까 한놈 집에 일주일씩만 있어도 가서 4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요지를 보니까 가슴이 떨려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날로 비행기표 사와. 비행기표가 없대요. 그래서 내가 여기 그 아세아나 회장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 아세아나 회장 아버지가 누구냐면 박인생이라고 나하고 친한 친구예요. 내가 당신 아버지하고 이런 사이요. 지금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사이인데 나 여한 일이라도 가야겠어. 비행기표 하나 내놔. 그때 줘서 내가 닷새 만에 여기 와서 자유수호 국민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만 13년이요. 2002년 4월 9일 날 시작했는데 지난 4월 9일로 만 13년, 14년째로 가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왜? 김대중이가 대못을 얼마나 깊이 박았는지 빠지지를 않아요. 그 대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교조입니다. 전교조. 전교조로 없기 전에는요 교육을 들고 해가지고서는 이빨갱이를 양성하고 때문에 빠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해가지고 전교조를 꼭 없애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자나깨나 우리나라를 어떻게든지 훌륭한 나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내 나이 지금 94입니다. 그래도 나는 죽더라까지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죽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1분 1초가 바빠도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엊그저께 나한테 계시를 주세요. 뭐라고 주시냐? 나 기독교 신자입니다. 이렇게 느끼면 되지 않냐? 그런 계시를 주세요. 깜짝 놀라고 집에 와서 가만 생각한 게 기가 막힌 아이디어다. 그 하나가 뭐냐면은 헌정입니다. 헌정회를 활성화시켜가지고 거기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다면 그런 것이 헌정회 아닙니까? 헌정회가 힘을 합해가지고 여야가 어디 있어요? 원로 자문회의라는 게 있는데 원로회가 있는데 그 원로위원들이 가보면 가관입니다. 국회나 똑같아요. 대통령 지냈다고 안 나오죠. 국회의장 지냈다고 안 나오죠. 국무총리 지냈다고 안 나오죠. 가보면 몇 명 나왔는데 이리 갖고 어떻게 되나. 근데 내가 지금 헌정회를 꼭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 내가 원로위원 한 사람 한 사람 꼭 찾아갈 거예요. 당신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려나 안 하려나. 안 하려면은 이 원로회에서 나가. 나 요 다음에 원로회 할 적에 내가 발의할 거야. 이유 없이 3번만 안 나오면 전부 세금 처분이다 말이야. 그래서 헌정에서 말을 하면은 국회
국회의원들이 벌벌벌벌 떠도 그게 원로 아닙니까? 행세원의 기관에서는 의견이 있어야 해요. 행세원은 국가는 원로가 있어야 한다. 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정회를 원로회를 활성화시켜가지고 나라를 꼭 반석위에 올려놔야겠다 하는 거 하나. 또 하나 계시가 뭐냐면은 지금 재향문인회 회원이 1100만이나 됩니다. 1100만. 이 사람들을 교육을 해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뛰기를 하면은 나라가 훌륭한 나라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요전에 내가 이 재향군인회 말이야 선거하는 보면 기가 막힙니다. 돈 선거예요. 한 표에 500만원. 이런 썩어 빠진 놈들이 세상에 어떻게 나라를 구합니까? 그래서 그러나 이것저것 다 생각을 하면 안 되니까 원로 자문회의를 진짜로 활성화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1100만을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틀림없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어떻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신 이 아닙니까? 지금 보훈처장하는 박승순 장군이 보훈처장이 또 되더니만 교육관을 신설하더라고요. 허허 이 사람 봐. 야, 이 사람 정말로 존재를 착안했네. 그래서 국가원로위라는 거 전부 썩어 빠지고 이거 안 배웠고 헌종의 원로위원들도 썩어 빠져서 안 배웠고 그래서 내가 국가원로위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엄선의 엄선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갖다가 활성화시키면 된다 하는데 요전에 원로 자문회의를 재향군인회 원로 자문회의를 열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이야 열의를 올려가지고 나라를 살리한다고 말이야 막 그냥 떠들어대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재향군인의 원로의원들이 이런 정도만 된다면은 틀림없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다 조직을 끝났습니다. 원로 자문회의를 해가지고 활성화시켜가지고 1100만 되는 원로 재향군인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대통령한테 이렇게 가야 합니다. 국회 앞에 가서도 이렇게 가야 합니다. 성명을 발표하면 그 말 안 들으면 1100만이 반대로 갈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들 절절절절 좀 낼 거예요. 앞으로. 재향군이네요. 그리고 내가 국회의원, 대통령이야. 전부 원로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가지고 당신 연습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지금부터 사표 써.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꼭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어서 돈 내라면 내가 내겠습니다. 이 얘기 좀 합시다. 예. 연입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는 여기에다가 아까 준비를 다 했지만 다 집어치고 여기 오신 분들이 단결해가지고 하면은 우리나라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전부 우리 동기들이에요.
헌종의 원로 이어오고 대한군인의 원로 자문회의가 활성화되기만 하면은 우리나라는 틀림없이 잘 된다고 나는 믿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내가 좀 얘기 좀 하려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조금만 가져가니까 좀 더 좀 봅시다. 내가요 이대춘 노사 대사가 나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 대통령이 꼭 읽어야 할 책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대통령한테 좀 읽힐 수 없을까요? 그래요. 나한테 보내시오. 내봤어요. 전용 내봤어요. 기가 막힌 책이야. 이충근 의원이 박사가 쓴 책인데 흥망의 필요에서 나오는 책입니다. 저녁에 있고 이튿날 아침 경무수석한테 전화를 해서 대통령한테 꼭 읽게끔 할 책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전했으면 쓰소? 그러니까 저한테 보내주세요. 어떻게? 지가 사람을 보내갔습니다. 그래서 보내서 대통령이 그 읽으셨습니다. 내가 6번 읽었어요. 어저께 저녁까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반만년 역사를 갖고 있다고 자랑하지만은 281번 외침을 받았어요. 우리나라가 기가 막히게 지금 위험한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통일 안 하면은 우리나라가 없어집니다. 이북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적화통일을 하지 않으면 이북이 없어져요.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그런 시점인데 우리가 나라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북보다도 약 40배 잘 삽니다. 39개 몇 배, 40배가 살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통일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통일을 해야 하냐면 자유통일을 꼭 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북은요 적화 통일을 안 하면은 이 지구상에서 이북 사라집니다. 우리가 합해가지고 자유통일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네? 헌종회하고 대한군인회만 합하고 우리 보수진영이 합해서 열심으로 토론을 해가지고서는 방안을 작성해가지고 헌종회하고 대한군인회하고 앞장서가지고서는 성명 발표하면은 대통령이 안 들을 수 없고 국회의원 안 들을 수 없어요. 왜? 표를 안 주면 다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면 된다고 하는 걸 계시를 내가 받아서 내가 여러 동지들한테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다 힘을 합해가지고 자유통일 합시다. 시간이 충분하고 이제 우리 총재님 말씀 좋은 말씀 많이 드렸고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사하는 중간에 앉아서 그런데 전국 시민연합회 회장이신 유종걸 박사님 모십니다. 인사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정 부치령 교수님께서 국회 개혁에 왜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조금 더 아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신 거 그대로고요. 너무나 이거는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이론도 필요 없고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신 거예요. 네, 이게 국회가 왜 이러냐면요, 이게 국민의 수준입니다. 네,
우리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회가 그 모양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국민의 수준을 지금 많이 국민의 수준이 좋아지지 않는 것 같은데 국회는 점점 나빠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 수준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애국지사의 탄신일이 있었어요. 그걸 갔었거든요. 갔는데 우리 고향에 국회의원이에요. 저도 고향 사람이니까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1시부터 추도식을 있었는데 친구가 11시 10분쯤 되는데 또 안 나타나요. 그래서 사회자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조금 더 기다리십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다리면 안 된다. 아니 국회의원이 먼저 와 있어야지 지각을 해? 천만의 말씀입니다. 10분 후에 거드름 피우고 나타났어요. 제가 장 의원님은 안 그러시지만 많은 행사장에 가봐서 국회의원들이 꼭 느껴. 천하의 나쁜 해먹을 놈들이야. 그래가지고 그놈이 딱 도착했어요. 제가 웃었죠. 그래서 등을 이렇게 긁어줬어요. 이거 봐. 반말로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일찍 와야지. 어? 뭐 하는지 샤도 대체가 간단히 한마디 했어요. 이렇게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국회의원. 여러분들 자기 성이 제갈인지 윤인지 김인지 잘 알지도 못하고 국회의원 해먹던 놈이에요. 부엉이 바위에서 헤딩해가지고 돼진 놈이 누굽니까? 국회의원 했던 놈이에요. 이놈이 말이에요. 명패를, 이놈이 정신 이상자거든요. 명패를 청문회 한다고 하면서 내동쟁 돼가지고 스타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노무현입니다. 검찰에 끌려가가지고 이제 곧 구속이 임박하니까 돼진 거예요. 별 나쁜 놈들이 국회에 다 있어. 그 역사를 한번 쫙 사건별로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돈 먹은 사건 빵 터지면 거기 꼭 국회의원이 들어있습니다. 네. 완전히 비리의 온상.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이놈들 300명이 많다 이겁니다. 100명도 많아요. 어느 나라는 국회의원이 의원 나가야 된다고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국회의사당을 지금 방이 없어서 쩔쩔매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애국지사들, 예컨대 효창공원에도 7분의 애국지사가 계신데, 김구 선생, 기념관은 청와대 지금 지어놨어요. 그런데 6분은 기념관 하나가 있어요. 그 6분 기념사업이 많은 기념사업이 있거든요. 제발 김구 선생 기념사업에 기념관에다가 방 한 푼만 좀 주십시오. 아무리 애걸 먹고도 안 줘. 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백범 김구 선생 참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또 손자가 저 토지공사 사장까지 해먹으면서 왕창 돈 해먹고 그래가지고 3,500만 원 해먹다가 영창에 갔다 한 2년 살때 나왔는데 여러분들 그 해먹다가 이 영창 갔다가 나온 것들은요 실제 해먹은 액수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한 200이면은 계산을 해야 돼요. 어쩌다가 운 나빠서 걸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네. 그러면
김건희의 그 동생 있잖아요. 김양. 상해 총영사까지 하고, 또 국가보훈처장까지 하고, 그런데 딴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 방위, 우리의 국력을 좌우하는 방위의 그 헬리콥터를 갖다가 평가를 조작을 해가지고 거기서 돈을 처먹을 거하는 새끼. 수준이 이러니까 그 이하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썩었어요. 대학 교수도, 저도 대학 교수였지만 참 썩었어, 대학 교수. 엄청나게 썩어. 저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저거 운 좋은 줄 알아야 돼요. 저거 몰매 맞지 않은 게 다행이야, 지금. 몽둥이 하나씩 따라도 주워야 돼! 뭐하는 새끼들. 이렇게 나빠요? 그런데 여기서 말입니다. 이 와중에 싹 빠진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나한테는 못 속이지. 해양대가 신방과 교수였거든요. 언론입니다, 언론. 여러분들 이거 절대로 좌시하지 마십시오. 언론이 없었던들 국회의원이 이렇게 못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지금 뭔데 이렇게 나빠졌겠습니까? 언론이 보호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나빠진 거예요. 여러분들 드라마 많이 보시죠? 전 드라마 잘 안 봐요. TV 드라마 보면은 어떻습니까? 스토리는 뭐 여러 가지, 이혼하는 것도 있고, 뭐 사람 잡는 거, 뭐 사기치는 거, 별의별 게 많은데, 스토리의 본질은 뭐냐면은 갈등 관계입니다. 남편과 부인, 남편과 애인, 여편네와 또 외간 남자, 딸과 뭐 아버지, 뭐 이런 갈등 관계, 국회라는 이 무대는 그 갈등 관계를 표현하는데 너무도 좋은 무대예요. 야! 이렇게 달려져 있죠. 얼마나 다루기가 좋습니다. 언론이 이거를 다뤄가면서 이 스토리를 이용해가지고 언론의 본질적인 목적은 뭐냐면 광고를 해요. 광고를 해먹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 자꾸 키워줘. 자꾸 붙여지고. 제가 부시원 TV를 통해서도 이 언론 각성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네. 주범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언론입니다. 네. 합작품이에요. 이 국회, 이거는 말입니다. 국회의 국회는 언론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언론이 이 충동질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들 말입니다. 뭐 사건 하나 저지르죠. 그럼 맨 먼저 보는 게 신문입니다. 네? 미친 듯이 그날 신문 가서 펼쳐봐요. 자기는 안 났나 어떻게 썼는지. 중앙일보 보고서 그 다음에 조선일보 보고 경향신문 보고 한겨레 보고 중앙일보 보고 이놈들은 말이에요. 언론은 미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세기를 쳐가면서 여기까지 공항. 그래가지고 대통령을 뭐 짓밟고 이런 뭐 아닙니까? 지네들은 300명이라고 대통령 한 사람을 이렇게 여야가 짜고서 이것도 여당이 가입된 거예요. 짰어요. 여당이 짠 겁니다. 교묘하게 짠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국회가 엄청난 이런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국회의 그 위력을 이용해가지고 더 상승작용을 시켜가지고 말이에요. 이제 청와대를 좀먹는 방법으로 국회 위성을 드높이려는 하나의 계략으로 이루어진 게 이번에 그겁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참 똑똑해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똑똑합니다. 칼을 뺐어요. 이거는 한번 단칼에 한번 쳐야 되겠다. 하면 쳐. 아주 이번에 잘했습니다. 뭐 제가 길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고요. 송 의원님
그 정력과 그 인내심과 참 이루 말할 수 없이 참 훌륭하십니다.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고 꼭 성공을 하신다 보고 이거는요 우리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기현상입니다. 우리 국민의 힘이 약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보세요. 국회의원들 아무리 욕을 해도 급같이 달리는 딱 나타나면 착 일어나서 악수 청합니다. 그렇죠? 제발 거짓말 아니죠? 오늘 갑자기 행사에 가지고 맨 앞에 제1번 타자로 나타나는 게 국회의원 군대예요. 어딜 가든지 마찬가지. 그리고 이놈들을 또 묶여와. 늦게 하고 거듭피고 이놈이 말이야. 지난번에 윤봉길이가 탄신일에 오한 그 교의원님 말이에요. 이놈이 그렇게까지 했는데 사과 한마디 할 줄 알았어요. 20분 늦게 오고서 이놈이 사과 한마디 없어. 이런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은요 국민이 각자 책임을 져야 돼. 책임져야 돼.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꼴이 겁니다. 언론은 바로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가 너무 말이야. 텔레비 드라마나 보고 오늘 스토리나 보고 내일은 어떻고 말이야. 저는 드라마를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배우가 탤런트 이름까지도 저는 기억을 못해요. 우리 집사람은 많이 봐요. TV 드라마 즐기지 마세요. 많이 보지 마세요. 하여튼 이렇게 모든 것이 우리가 자초한 난입니다. 이게 우리가 깨어나야 되고 우리가 송 선생님, 송 회장님 와 함께 우리가 해야 되고 국회 정문 요만한 정문 하나 있는데 거기서 몽둥이 하나 가지고 있다 추억을 떨이고 얼마든지 국민이 말해요 정말 10,000명, 10만 명으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안 하잖아요.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이런 건 주어 맞아도 싸요.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정 교수님 좋은 말씀 해주십니다. 이거 제 국회의원들 말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야당 의원이 뭘 먹었다 해서 거절을 수하면 야당 산업이라고 그래. 이거 개 같은 놈들이죠. 먼저 김학민이도 말이죠. 거절을 소환했으면 가서 안 했다고 하면 되는 거지. 왜 출주도 거부합니까? 사실은 뭐예요? 야당 탄압하자고 이 개 같은 자식들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나오면 국회의원을 국민이 명령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 법철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해당하시고 또 대한민국 원로 중에 원로이신 강경순 어르신을 위시해서 여러 애국 어른들을 모시고 제가 외람되게 한마디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송구합니다. 아까 윤 교수님이 국민의 수준이다. 그걸 100% 동의합니다. 예컨대 호남에서, 전라남도에서 아무리 똑똑한 인재가 출발을 하더라도 그쪽 김대중 어떻게 연구하기 그런 당에 아니면은 당선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96%, 94%그 전폭적인 지지만 막 찍어버리잖아요. 야야야 나거든 어쨌든 대한민국에 거들나는 빨갱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우리 전략은 오직 뭉쳐야 된다 이거예요. 좋은데 뭉쳐야 되는데 편파적으로 그 국회의원들 다 깜도 안 되는 사람들 계속 내보내니까 이 사람들
모이면 제일 먼저 뭐라고 해요? 싸우자! 뭐 국회의원으로 싸우러 갑니까? 협상할 건 협상하고 또 반대할 건 반대해야 되는데 시종일관 반대만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그래서 저런 국회의원들이 이 숫자를 가지고도 지금 민생은 멀고지도 않고 매일 싸우고가 있는데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경쟁만 일삼는데 그 사람들이 숫자를 늘리면 또 뭐합니까? 오히려 국민 세금만 더 녹지하는 거죠. 그 정도만 더 는다 이거죠. 네. 그래 이 운동을 정말 전국적으로 전개해가지고 우리 국민이 각성을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 이 몹쓸 국회를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나 개인 가정이나 집안의 어른이 사상이 분명하고 좀 강도 높게 이 질서를 잡아야 됩니다. 제가 어느 식당을 개업했다 해서 연락을 받고 와서 축하차 인사를 얼마 후에 갔는데 망한 부엌에서 요리하고 있고 또 식당 아래는 어떤 젊은 여자가 또 서빙을 하고 주인 남자는 또 그 카운터에 앉았는데 카운터에 앉아있으면서 눈길이 젊은 서빙 여자 궁둥이가 자꾸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관찰하고 이 집도 조만간에 재앙이 찾아오겠구나. 그 집안의 가장이 와가 도저히 땀을 일하고 있는데 눈을 딴 데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과연 얼마 있다가 이 남자가 그 서빙을 해야 데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돈 챙겨가지고. 어디로 바람나서 가버렸어요. 그 보면서 일하는 그 아줌마는 분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땀 흘려 일하는데 이 나쁜 자식이 돈 가지고 젊은 여자고 도망가 버렸다고 나도 못 도망가네 아주 택시 기사고도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이런데 아들은 그냥 맞춰서 부모가 도망가 버리니까 화가 나서 거기서 술 한잔 먹고서는 그거 시비해가지고 또 끊어버렸어요. 그 아들 또 도망가 나왔어요. 요거 1학년짜리는 혼자서 울고가 있습니다. 동네 부장들이 저희는 아버지 어머니도 도망가고 없고 그 무서운 오빠도 지금 도도서가 있으니까 아무도 제 역성 듣는 사람 없어. 우리도 건드려버리자. 이래가지고 또 요거 1학년 배가 막 한가하게 울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가장 한 사람이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일을 때 그 가정은 금방 깨져버리더라 이거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법을 지켜야 돼요. 60만 대통령이 있고 10만이 넘는 경찰이 있고 검찰이 있고 지금 우리 보수 우리 민주당이 전폭적으로 지켜주고 있는데도 대통령이 안 하잖아요. 예컨대 이런 원로분들을 청와대 연민관에 텅 비어있다는데 한번 초청해가지고 옛날에 김영삼 씨를 그랬답니다. 다 초청해가지고 여러분 덕에 제가 대통령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대통령 만들었기 때문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제가 대통령 맞을 때까지 여러분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합니다. 그 노인들이 그냥 일제히 박수를 치고 차 주고 밥 주고 또 기념품으로 시계도 주고 그래가지고 대단히 그걸 자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어요. 그것을 김영삼만 그런 게 아니라 김대중도 그러고 노무현도 그러고 이명박도 그러고 다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만 이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사람을 한 명도 대통령과의 초청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로 국회의원 의원회관 그 앞길에서 우리 또 광화문에서 우리 장명순 의원께서 혼자 1인 시위를 하는 사진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나를 보내는데 자기 아버지를 봐서라도 보수익의 대표로서 단 한 분이라도 청와대에 초청해가지고 잡수면 또 얼마나 잡숴요.
사한자라고 시계 하나 선물은 볼 텐데 안 하잖아요. 그리고 맨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온갖 삼놈들 사기치고 지금 광화문 광장 보십시오. 저렇게 만들려고 광화문 광장 넓었습니까? 용도가 저겁니까? 그러니까 과거주의는 뭐라고 하냐? 광화문 광장을 더 넓혀가지고 100만 명이 거기서 집회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럼 속셈은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나중에 청와대로 쳐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지화는 바보병 중에서 돈과 식사와 캔맥주 등등으로 계속 뒷바라지를 해준 것이 바보주의입니다. 그럼 저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었냐? 이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 김대중 노무현 때 국세청 무슨 위원장을 감투하러 가라고 했어요. 우리 기업들은요, 오라이가 국세청입니다. 국세청 위원장을 내가 딱 내밀고 아름답게 기부 좀 하죠. 그럼 나중에 또 그 위원장께서 작용을 해가지고 세무감사 들을지도 모르니까 계속 그냥 아름답게 기부를 하다 보니까 수천억을 벌어가지고 자기 아들 스위스 유학 보내고 저렇게 집도 좋게 살고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을 세운 건국 이승만 대통령을 요구하고 또 이승만 대통령을 도와서 대한민국을 세워준 국군과 경찰 양민 학살을 보고도 오라할 때 제주 학살 신상 보고서에 저런 놈이 그냥 명함 국세청위원장 명함 한 장 가지고 수사를 거둔 놈이 서울시장 되면 얼마나 많이 받고 있겠습니까? 지금 뭐 좌익 성산마을이라고 해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수련해가는 교육을 시킨다는데 제가 볼 때는 박헌영이 김대중 뭐라고 더 무서운 자가 박원순일 것이다 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국민들의 의식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정교조가 무섭고 뭐 어쩌고 하더라도 물론 굉장한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국민들이 서울 시민들이 저런 사람을 연명포 서울시장으로 뽑아주고 대통령감으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 국민 수준이 큰 문제입니다. 어쨌든 짧은 시간에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 국회라도 좀 개혁을 하자는 운동을 벌여서 국민들의 의식을 일깨워서 국민들이 일어나야 제국도 바꾸고 왕조도 변하게 하고 이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힘이 국민 각성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서 더욱더 이 국회 개혁의 필요성을 다 아시니까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운동을 일성으로 계속 전파하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소개하고 북한을 자유통일하는 날까지 우리의 조국은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철 스님이 사실 5분을 좀 더 일찍 그려서 너무 고맙습니다. 다른 분을 또 좋아했습니다. 근데 박원순이 말씀이 나오는데 박원순이가 서울대학교 교양학부 1학년 때 대학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저 한남동에 있는 단국대학에서 이 서울대학 재정받은 박원순이를 말이죠. 장학생으로 불러다가 거기가 교내가 시험 보는 사법 시험 보는 그 그룹에다 넣어서 나머지 3년을 쳐매겨 장학금 줘 용돈 줘 그래가지고 사법고시 학교인데 개정 같은 데서 단국대학 졸업할 때는 단장을 안 쓰는 놈이요. 그걸 누가 얘기하자 단국대학교 총경장에다가 20년을 만든 전국 순경에서 장관까지 지내신 안모가 하나님은 항상 얘기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 곁에하고 말이지
쓰레기 같은 놈들이 뽑아주는 국민들, 빨개 놈들이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런 거를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청소하기 위해서 우리 같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기 전국 시민 단체 연합회 유종열 박사님께서 한 6분 내지 7분 동안만 국회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다고 나오시죠. 우리 유 박사님이 끝나면 우리 부총장님한테 신청을 하시면 나오셔가지고 5분씩 또 초과 1분에서 6분 정도 해가지고 5분을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신 송영희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실 여기 올 때 기대가 참 컸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20명으로 줄이다. 이 말씀은 제가 평소부터 아주 깊이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은 왜 국회의원을 200명으로 줄여야 되는지, 국회의원이 왜 자격들이 없는지 이런 얘기를 자세히 좀 들을 줄 알고 큰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이 굉장히 바쁜데도 불구하고 다 지키고 오늘 그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거 와보니까 아주 훌륭한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국회의원을 왜 우리가 200명으로 줄여야 되느냐 하는 그 핵심 포인트가 빠진 것 같아서 제가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뉴욕 대학하고 스탠포드 대학하고 경희대학교에서 교수를 했기 때문에 말은 조금 합니다. 부족한 것도 많지만,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을 200명으로 줄여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국회의원들, 현직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능력이 부족하고 살인사역에 너무 치우치고 국회의원 본질보다는 돈 벌거나 돈 갚는 데만 힘을 쓰기 때문에 국가의 본질인 국력을 팽창하는 데는 아무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본질인 국력을 팽창하는 데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줄여버리고 200명도 많습니다. 예? 200명도 많아요. 200명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줄여가지고 뽑되 그 대신 뽑을 때 국민들이 얄팍한 생각하지 말고 정말 국회에 나가서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발전, 우리 경제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 좀 뽑아봅시다. 돈 높은 주는 밥 한 때 얻어 먹으면 그 사람 찍어줘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런 짓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는 그래서 우리 현재 국회의원들이 능력이 없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감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숫자를 확 줄여야 됩니다. 줄여서 똑똑한 사람, 올바른 사람을 뽑아내자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하러 그 제대로 자기 좋은만 훔쳐놓고 자기 놀러만 다니고 자기 마누라한 특혜를 주는 이러한 국회의원들한테 우리 세금을 맞춰가면서 월급을 줘야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제가 이제 국제 활동을 참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은 영국 정부 초청을, 프랑스 정부 초청을 받아가지고 돌아다니다 그 국회의원 사무실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프랑스라는 큰 나라니까 국회의원 사무실이 가면 굉장히 크겠지 하고 딱 들어갔어요. 국회의원 사무실이 한 7평 정도나 될까 그래요. 거기에 국회의원 사무실 구탱이 있고 그 비서가 딱 2명입니다. 비서. 여자 비서 하나, 남자 비서 하나. 우리나라 국회의원 비서관이 몇 명인지 아세요?
9명입니다. 9명. 우리나라가 북한사보다 얼마큼 더 잘 사는 나라인지 아세요? 별로 잘 사는 거 없죠? 그런데 불란사 같은 선진 국가에서도 2명밖에 안 되는 국회의원 비서관인데 우리는 왜 7명을 줘야 됩니까?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틀렸죠? 그러면 우리가 국회의원만 주는 것이 아니라 국회 제도도 고쳐야 됩니다. 아시겠죠? 국회 제도를 확 고쳐서 국회의원들이 깨끗하게 겸손하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통통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모임을 만들어주신 송영인 회장님께 정말 존경을 표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부관계가 여기 올라옵니다. 저는 사실 할 일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생기기 이렇게 못생겼어도요, 세상에 나도 할 일 많아요. 로이안 대통령이 소련을 망하게 한 전략을 제가 짜는 사람입니다. 제가 스탠포드 대학교 후보연구소 시대인데 수소폭탄을 발명한 에드워드 텔러라는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제 방에 찾아와서 로이안 씨가 당선이 돼야 되니까 당선될 수 있는 좋은 전략을 좀 제안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어느 분야냐? 그랬더니 소련 분야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소련에서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기 미국의 소련 분야에 아주 그냥 기라성 같은 분이 많은데 왜 소련도 잘 모르는 저한테 부탁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가 전략을 짜는 사람은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논리, 분석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분석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으니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소련을 죽이려면 핵무기를 죽일 생각하지 말아라. 경제적으로 죽여라. 경제적 못졸라 죽이기 전략을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선거도 중에 그냥 레이건 대통령, 레이건 후보가 캘리포니아 가가지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적 목적으로 죽이기 전략인 SDI 전략을 실천하겠다고. 대통령이 되고 나더니 취임하면서 또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9년 만에 소련이 망했습니다. 그건 그만큼 거기에 부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부조리가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옵니다. 이 사람을 그냥 잘못뒀다가는요, 우리나라 고장당합니다. 우리나라가 왜 임진왜란을 당한지 아시죠? 우리나라 파벌 싸움 때문에 그랬습니다. 파벌 싸움은 안 하고 독일 소련이 화 뺐으면 그때 그 인도에 보내서 자신들이 가져온 그 모습을 정확하게 파악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을 미리 막아서 임진왜란을 우리가 방지했을 겁니다. 그럼 뭘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똑같습니다. 서로 파벌 싸움만 해요. 파벌 싸움만. 북한을 어떻게 우리가 통일시켜야 된다는 얘기 제대로 해본 적이 있습니까? 국회에서? 한 번도 못했어요. 아까 우리 장총재님이 통일 하시겠다고 했는데 끝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발전과 우리 경제적인 발전, 이것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능력,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된 국회를 만들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우리는 국회의원을 과감하게 현재 300명에서 200명으로 확 줄이는데 제가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러한 그 큰 뜻을 다 이해하시고 앞으로 돌아가셔서 이런 일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분이 이제 전화로 국회의원을 해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200가지를 다 적어보면 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
이 묘책 특권을 비롯해가지고 연봉이 1억 9천만 원입니다. 부장관이 9명입니다. 또 지금 제가 불화서 얘기했는데 저 사무실 의원회관이 25명이 좁다고 오늘 족발로 다 밀렸어요. 지금 개 같은 분들. 그 국민 세금이 다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보좌관 9명 섞어내가지고 그 얼마나 적습니까? 국민 그 돈으로 우리 복지 예산에 전용하고 안보 예산에 전용해야 된다. 100명만 줄여도 약 한 6천억 이상을 이 복지 예산 안보 예산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줄여야 되는데 아까 어떤 분은 100명이 많다고 그러는데 아까 이런 식으로 헌법 제41조 2항에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족수는 200명 이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게 헌법을 고치자면 200명 이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무처에 가서 공단서에 가서 수능 찾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요구하고 들어가는 게 우리의 앞으로 국회개혁을 촉구하는 범국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아시마지 한 5분씩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개혁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지방에서 여기까지 모르려고 그러셨는데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씀을 여러분이 동지들 앞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동지들 앞에서 한 말씀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누구? 그러면 우선 말이죠. 저 마산 저쪽에서 오신 분이 누구시죠? 여기 멀리서 오셨습니까? 말씀하실 들렸습니까? 마산에서 오셨습니까? 광주에서. 예, 그러면 우선 세 분은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나오셔가지고 자기 소개와 아울러서 5분에서 6분 정도 시간을 맞춰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애국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사람은 전라도 광주 빛고을에서 올라온 사람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신세계 창조학회 성주요, 또 우리 민족의 조상이신 환인, 환웅, 단군 할아버지의 그 정신, 홍익인간의 정신, 그 혈통을 이어받은 당당한 이 나라 이 민족의 후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자리를 하게 됨을 진심으로 가슴 벅차고 감개무량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나라는 바야흐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있고 모든 국민과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의 정신 상태들이 완전히 썩어서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토탄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토탄에 빠진 나라와 국민을 구할 것인가 노심초사하고 가슴을 끓이다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함께하니 정말로 감사하고 여러분들 참으로 반갑고 사랑스럽고 또한 존경스럽습니다. 이 사람은 광주에 있는 사람인데 바로 그제 광주에서 한 목욕탕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목욕탕에서 불이 나다 보니까 목욕을 하던 사람들이 급해가지고 빨가벗은 채로 전부 길거리로 뛰어나왔습니다. 여자분들은 막 가슴을 여기를 가리고 막 벌떡벌떡 뛰어나왔습니다. 전부 빨가벗고 남자분들은 또 아래투리를 가리고 막 벌떡벌떡 뛰어나왔습니다. 모조리 길거리에 빨가벗은 채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한 노인네가 온몸에 불이 붙은 채로 어떤 검은 상자 하나를 끌어안고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누군고 하니 바로 그 목욕탕의 주인이었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은 목욕이나 잠시 하루 왔다가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선 목숨부터 살겠다고 다 뛰어나갔지만 이 목욕탕의 주인은 자기의 재산 문서와 돈을 모아놓은 그 금고를 끌어안고 나오기 위해서 얼른 나오지 못하고 뒤늦게 나오면서 온몸에 불이 붙어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이 목욕탕의 이 주인이야말로 진정 어떤 위기와 어떤 기맥인 상황에서도 정신을 차리지 않고 그 주인 정신을 발휘한 사람이구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 함께 바로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나라는 내가 지켜야 한다는 주인 정신을 가지고 우리 모두 정부의하고 일어납시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옛날 1960년대는 박정희 육군소장이 군사혁명을 일으켜서 경제개발을 일으키고 국가안보를 부푼하고 오늘의 민주화의 토대를 굳건히 닦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살 만큼 살고 버리고는 넘었습니다만, 그러나 지난 세월호 사건에서 보듯이 우리 이 나라는 총체적으로 정신상 부담이 모두 썩어서 이대로 나아가는 우리 나라가 형편없다는 이런 그야말로 참담한 지경에 처해져 있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경제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주인 정신을 가지고 이제는 모두 정신혁명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구하자고, 이 도탄에 빠진 국민을 구하자고 여러분 앞에 간곡히 외치는 말입니다. 국회의원들은 뭐하는 자들입니까? 오늘 국회 혁신을 우리가 하자고 모인 자리입니다. 국회의원이란 국민의 대변인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헌법에 모든 집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바로 국민이 바로 나라의 주인인 것입니다. 주인의 말을 듣지 않은 이 국회의원들, 정신상태가 썩어 빠진 국회의원들 단호히 갈아치우고 새로이 물갈이를 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정치혁명을 일으키고 우리의 민족의 조상을 바로 섬기는 민족군을 다시 일으켜서 우리의 이 정신혁명의 목소리가 저 우리의 북녘 동포들에게까지 울려 퍼져서 우리가 같은 동포니까 울산과 우리가 서습게 자유평화 통일을 이루자고 우리 한번 정진군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기 그 시간을 지켜보세요. 시간을 좀 지켜주세요. 저기 저 다음에 좀 그러면 저기 대한민국 경우에
김경두 대본부장님 김경두 본부장님 아니요, 미치요. 예. 앞으로 그 다음에 신청하시는 우리 리더스 아카데미 장충권 예, 그러면 잘 김경준 대장 본부장 오셨습니다. 예, 시간을 좀 지켜주시고. 예,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제안경우의 전략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성령인 회장님께서 이런 국회의 촉구 주기고 있는 것 같은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의 고민이신 우리 장교수님께서 이렇게 굉장히 정말 노후에도 불구하시고 끊임없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열정에 존경과 열의를 표합니다. 잠깐 이 행사 우리 사실 저희 대한민국 제안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퇴직 경찰관들의 모임입니다. 전국 회원들이 약 150만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각자 재임 기간 중에 국민들로부터 공급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퇴직하고 난 이후에는 국가를 위해서 현직 때와 마찬가지로 충성을 다하자 이런 결의로 모이는 협력단체입니다. 특히 저희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부재태 회장님과 송영인 회장님은 대학교 경기동창이십니다. 아주 두 분이 지금 대한민국의 애국안보권에 큰 쌍벽을 이루는 거두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죠. 저희들도 지난 4월 30일 국회를 해산하라 라는 제목으로 광고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 몇 번 동안 국회를 부정부칙결과 국회 주주에 촉구하는 광고를 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3년 6월달부터 시작해서 2014년 말까지 약 일주일에 2주에 격주에 한 번씩 광화문 동아면세제나 시청역 등지에서 반국가 종북 세력 대척결 국민대회를 28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내에 반국가 종북 세력에 대한 분위기를 저희들이 조성을 하고 반국가 종북 세력들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시켜야 된다는 그런 국민적 운동을 같이 우리가 전개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떤 소기에 국가적으로 큰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국정 개편 사건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국가적 위기를 저희 외국 안보 세력들에 의해서 대한민국 제한 경로를 주축하는 안보 세력들에 의해서 그것이 극복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지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월 20일부터 저희들도 지금 현재 저희들은 현재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 개혁 없이는 정치권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이런 확실한 저희들은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정치 개혁에 대한 대대적인 또 저희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의 광고가 전가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하기 전에 광고 초안을 전가 서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각계 각청 언론계라든지 교수층이라든지 변호사, 법조계 등등 각 주요 인사들을 만나서
그리고 외국 안보 단체 장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하고 사회적 많은 미팅을 가지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어서 이제 분위기가 성립되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또 광고도 낸 바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저희 대한민국 지향경호회가 여러 외국 시민들과 함께 광화문에서 부정부패 척결 정치개혁 국회개혁의 진격의 깃발을 저희들이 이제 높이게 될 것입니다. 아마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다음 주부터는 광화문 통합연설림 앞에서 전국 경호회원들과 외국 안보 시민단체, 외국 시민들 약 4,500명이 참석해서 정치권을, 국회를, 개혁을 촉구하는 대대적인 국민운동으로 저희들이 전개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국회를 개혁시키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기 상춘분 주셨으니까. 앞으로 두 분만 더 바꾸시고 여기 시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나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국회의원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어쨌든 사람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려고 했던 것은 이 나라를 바라보게 해보자 하는 그런 꿈이었는데 그런 꿈을 이루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게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현재 국회의원들의 특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막으려면 저는 3연입을 우선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국회의원들이 초선 재선 때 보면은 아무런 역할을 못합니다. 3선이 돼야 힘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3선이 되려니까 초선과 재선이 자기 목소리를 묻습니다. 만약에 3선으로 막는다면 자기의 미가 반영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국가와 민주를 위한 공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그 전과가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은 안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재산이 마이너스 10억이나 이런 20억이나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국회의원이 되면은 봉사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이 있는 동안에는 재산 정책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국가에 있는 동안에는 모든 재산을 국가에 맡기고 자기가 만약에 어떤 재산 증식이 되면 그 재산을 국가에 넣는 그런 자세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특권이 아니라 정말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제도적으로 좀 그런 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애국 동지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그런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고 임기를 제한하고 그리고 정말 봉사, 재산 증식의 그런 기간이 아닌 것으로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에 서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신청하신 분이에요. 나오시죠. 자기 소개를 먼저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제 말소리 들립니까? 네. 저는 의왕에서 온 이상이라고 합니다. 유교 참여자입니다. 애국단체 모임에는 반드시 나옵니다. 여기 계신 장경선 장관님, 또 윤영 교수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보고 애국단체 올기대회라든가 무슨 일이 있으면 저는 이걸 성주기하고 체육대를 분해해가지고 갖고 나갑니다. 그걸 갖고 나가는데 인터넷에서 국회의원 100명 이하로 줄이자는 말이 수없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재작년까지 제가 일을 했는데 재작년부터 나이도 먹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78세까지 일을 했습니다. 지금 제 나이가 81입니다. 81인데 봉단장을 하면서 애국단체 일을 길을 쓰고 나갑니다. 길을 쓰고 나가는데 우리 송 회장님 지금까지 제가 정식으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금전적으로 무슨 이윤치회나 그런 계획가 아닌가 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여기는 한 번도 제가 전화는 드렸습니다. 전화는 드렸습니다만은 제 인적사항을 노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진정한 애국자들이 모이는 단체인데 이제는 저는 물질은 없으면은 몸으로 항상 앞에 나가서 돌볼 앞에 선대에 쓰겠습니다. 지금 100명, 200명을 줄여오는데 미국에는 국회의원이 70명의 한사람입니다. 대만만에도 24만 명의 한사람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16만의 하나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국회 헌법을 고치더라도 100명 이하로 줄이자는 여론이 인터넷에 수없이 오릅니다. 저는 이런 데 나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무슨 애국단체 이름 선정만 있다 그러면요. 도산고, 동안고 보면서 일만 있으면 나가는데 여기 뭐 아시다시피 저 경무에서 나오신 분 있죠. 여기 저 동아백회장 앞에 작년에 우리가 27번, 30번 나왔어요. 내가 나갑니다. 저는 여기서 권하는 게 뭐냐면 회장님인데 거기에 나오는 분들이 여러 단체가 나옵니다. 한 10여, 20여 개 단체가 나오는데 저는 거기서 나오면서 제 신문에 핸드폰에요. 몇 때마다 꼭 사진 찍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알아요. 근데 그렇게 나올 때 그분들을 갖다가 입을 해가지고 같이 그 정회라든가 해병경회라든가 제가 해병대에 나왔습니다. 해병경회라든가 경회라든가 고역이라든가 어부연합이라든가 이런 데 같이 그분들하고 협조해가지고 아까 국회 사무실 앞에 나가서 뭐 1000명이 나가서 하자면 단 100명이 나가도 그렇게 한번 나가는 게 이게 뭐 매스컴만 탔다 그러면은 호응자가 아마 개업수적으로 늘어날 거로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단 100명이고 200명이면 한번 하시고 저는 아직까지 딴 사람들을 갖다 같이 모으는 그런 걸 아직은 내가 미약하게 못합니다만은 저부터 항상 앞에 나가서 새벽부터 도시락사 앞에 나가서 앞장서겠습니다. 저기 이 시간 때문에 저희가 뭐 하신 말씀들은 다들 여기 와서 뭐 자기 정견이나 이런 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여기 뭐 말씀하려고 하는 분들이 전부죠. 그러니까 가능한 한은 지방에서 오신 분을 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서명록에 주민등록하고 저 핸드폰 전화번호 꼭 좀 써주세요. 왜 그러냐면 핸드폰은 문자를 저희가 날릴 겁니다. 할 때마다 문자를 날리고 주민등록번호는 우리가 준비 모임에 이 행사를 할 때 우리가 준비 안전요원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놔야 등록이 됐다. 이렇게 하면 나를 강제로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100명이 모이죠. 2명이 모이죠. 안 모여서 개혁이 안 되면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은 망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래 주시고 저기 마산 오신 분이죠. 오늘 가주시겠어요? 예, 그럼 이현수 삼촌님이 시간을 지켜주세요. 앞으로 4분만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끝내라고 자꾸 여기 얘기하고. 사실 말씀이 있는 분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그걸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3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되겠죠? 네. 먼저 우리 앞서 우리 선배님들이 좋은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사실 저는 주문론을 하겠습니다. 제 식구는 현재는 지금 내년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저는 경기도에 시흥시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경기도에서 시흥경찰서장이라든지 안산서장, 서울에서도 경찰서장을 5군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치권에 들어갔을 때 보니까 저는 국회의원들부터 공천에서부터 많은 그 애로사항이라든지 현실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국회는 제대로 된 국회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지난번에 문화일보 광고를 보면서 이게 내 마음하고 똑같아. 그래서 바로 전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방법들을 지금 현재 우리가 좀 뭔가 하나하나 머리알로 될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전부 공감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각 시도별로 좀 조직화하고 좀 구체적으로 좀 지혜를 좀 짜모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이 자리에 와서 좀 구체적으로 하게 됐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국회가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는 점은 시민들이나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구조에 대해서, 부패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대통령께서 어제 한 말씀들도 전부 다 자기들끼리 사회로서 뭔가 좀 찌워주시고 법률을 개정해야 되고 또 당장 해야 될 일도 아직 못하고 이런 일자리 문제도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나라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국회의원을 3선 이상 하는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그 사람 머리에서는 더 나올 게 없기 때문에 이 선에서 원로로 나가시고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좀 자리를 앉혀주는 게 좋지 않냐. 그렇다고 제가 국회에 넣어달라는 소리 아니고 저는 못 가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다 하면은 무보수로 할 생각입니다. 무보수 안 받고 사무실도 거의 국회에 가서 내가 의전 나가고 내 자력으로 해서 시민들의 의견 가지고 반영하러 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당에 거기에 좀 당원 따라가지고 출석을 할 생각도 없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3분 다 됐습니까? 근데 이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구체적으로 일이 좋은 우리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전국화하기 위해서는 도별로 이렇게 뭔가 좀 조직화할 수 있도록 한번 지혜를 짜자. 이렇게 지금 현재 송우리 회장님께서 혼자서 공분 소집되시는데 가까운 서울에 있는 분들이라도 제대로 모여서 간담회식으로 회의라도 좀 자주 열자. 이런 제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중계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그 순서에 있는 이 취지 이 국회 개혁 촉구 국민의원 취지문 낭독을 먼저 하겠습니다. 취지문 낭독 이태한 우리 취지부장께서 낭독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촉구 보건국민 추진운동 발족 지지문.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이요 본사적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면 일일이 여기서 일관지 않더라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동안 정치의 무관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오늘날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세월호 사태, 국회법 개혁, 국민연금 개혁, 국회의원의 막말과 저울 행동이 바로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국회의원 촉구, 보건국민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우리가 먼저 배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종의 자세에서 주인의 자세로 돌아오는데,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전 가치 국민의 경복으로 되돌려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뒷담을 내어간 성공 대한민국을 국회의원이 아닌 국가를 해롭다는 의원들의 경거망동과 철부지 행각으로 물거품으로 만들어야겠습니까? 국회의원 법률상으로 헌법 제7조의 국민 전체의 봉사자, 청년의 의무, 국가의 이익을 엄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의무 등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저들을 망각하고 국민의 민복에 반하는 작태를 들삼일삼 것입니다. 그들은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한 의무와 책임은 다하지 않고 오로지 당리당략만을 위해서 국가의 국민 행복 이러한 것들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탐하는 정치 머리로 타락하니 어려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국회의원은 더 이상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요 입법계로서 최진을 한다고 볼 수가 없어 지난 5월 28일과 6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조선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에 국회개혁 촉구 보건국민운동 발족광고를 게재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회의원을 촉구하는 애국시민의 열악한 수고과 경제에 힘입어 국회의원 촉구 범민 투기운동을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그 수단 방법을 상의하고자 오늘 준비모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준비모의 참석자 여러분, 국회 개혁운동에 우리 제일 먼저 앞장서서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간상 잡고 하니까요. 이 피켓을 구호제창을 함으로써 하고 나는 남자로 자꾸 이렇게 소리를 앞에 우리 카메라는 이쪽 앞에 좀 해주시고 이쪽으로 와요. 이거 이거 없으신 분. 마지막 할 때 세 번을 외치겠습니다. 국민이 잠든 사이 발목 잡기 끼어 팔기 졸속입법 국회법 개정안 즉각 폐지하라! 폐지하라! 서민경제, 민생경제, 국가경제에 일면하고 국회 보이콧하는 새정치민주화 규탄한다! 정부정책 발목 잡는 19대 국회 여야 정치권 온 국민이 박살내자! 무능국회 입법독재 무능정치 기업팔기 발목 잡기 온 국민이 분노한다! 자, 이제 사단법인 시한민중앙협의회 최병문회장님의 만세삼창으로 오늘 아쉬운 시간입니다만은 저희들이 이거 일단 이 참석 때문에 시간 낭비되기 때문에 자, 우리 일어나시죠. 일어나십시오. 우리 애국경제 대단히 수고하시고 감사합니다. 만세삼창 부르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고맙습니다. 내가 무슨 말씀드리고 계신 건데 장소 사용 계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끊어내고